사실 알테오젠이 지난 다이치 상큐하고의 계약이 11월 8일에 나왔고 네. 특허 분쟁이 시작된 시점이 11월 12일입니다. 사실상 다이치 상큐는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이 부분을 가장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바이오 쪽의 전문가죠. 신한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엄민용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바쁘셨죠? 많이 네. 섹터가 바쁜 덕에 네, 같이 정신없이 바쁘고 바쁘셨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단 말이죠.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대로 떨어졌고, 그런데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주는 개별 파이프라인 호재로 급등하고 막 루머로 급락을 하는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엔허투 ADC의 위암 2차 치료제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는 곧 알테오젠의 뉴스이기도 하다라는 네. 코멘트를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전반적인 지금 국내 바이오주들의 현황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연초부터 올릭스와 릴리의 이제 메쉬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과, 그리고 지아이노베이션의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임상 결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월 20일이 좀 빅데이로 보고 있는데 HLB의 그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의 FDA 승인 여부가 또 결정이 되고 3월 22일입니까? 20 네, 3월 20일이요?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기준으로 또 3월 20일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개발한 이제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만 병용요법에 대한 최종 전체 생존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네. 이제 초록이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날 당일 같은 세션에서 알테오젠과 머크가 개발한 키트루다 피하사 제형에 대한 3상 결과도 초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3월 20일에 국내 바이오 또 대장주격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요 결과들이 또 나오는 상황이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3월 네. 20일 다음 주가 이제 또 바이오주들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4월 25일부터는 AACR이라고 하는 전 학회가 또 세계에서 있죠. 가장 큰 항암학회 중 첫 번째 학회가 이제 4월 25일에 열리고, 또 두 번째 학회가 5월 30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기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성수기 시즌으로 볼 수 있고, 이 4월 25일에 시작되는 AACR 학회 초록 요약본이 또 3월 25일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미 다음 주부터 학회 시즌은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분기 내내 좀 학회가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선별적인 바이오 투자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잡아주는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알테오젠 하면 또 엄민용 연구위원님이 이렇게 세트로 거론이 되시니까 네. 알테오젠의 주가 추가 상승 동력을 제한하는 건 사실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을 둘러싼 머크와 할로자임 사이 벌어진 특허 분쟁이 네. 그 요소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이러한 잡음이 좀 싹 없어지면서 알테오젠도 좀 시원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맞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이 지난 다이치 상큐하고의 계약이 11월 8일에 나왔고 네. 특허 분쟁이 시작된 시점이 1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다이치 상큐 계약이 공시되고 난 다음에 4일 만에 특허 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다이치 상큐는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이 분쟁이 사실상 알테오젠과 다이치 상큐 계약에 어떤 영향을 줬다면 12월 3일에 계약금 인식 공시가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치 상큐나 머크, 기존의 산도즈나 아니면 저희가 사노피로 추정하고 있는 기존 계약사들이 기술 이전 반환이나 임상을 중단하는 등의 소식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더라도 특허 관련 이슈는 현재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가장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결론적으로는 신규 빅파마하고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추가 계약인데 연말 정도쯤 계약 조건이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한 개는 이제 공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계약 공시가 1분기 중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월이 아직 한 3주 좀 안 되게 남아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추가 계약이 나오게 되면 할로자임하고 특허 분쟁 이슈가 있는 기업과 신규 계약이 가능할 리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불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좀 모든 루머들이나 특허 소송 관련해서 분쟁이 좀 불식이 되면서 주가의 시원한 상승 탄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안에는 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싹센다의 독주 체제가 이제 깨지고요. 작년 10월 가을에 새롭게 등장한 우리 또 위고비, 그거에 이어서 글로벌 매출 2위 마운자로까지 이르면 5월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은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라고 말씀하셨지만 릴리의 비만 치료제 상품명은 이제 젯바운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마운자로는 비만 치료제 제품명이고요. 그래서 젯바운드가 지금 주 1회 제형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 있는 펩트론이 이 주 1회 제형을 1개월 이상의 이제 지속형 비만 치료제로 지금 현재 릴리하고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이 연내 그리고 빠르면 뭐 2분기 또는 늦어도 3분기 정도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시될 경우 아마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또 가장 큰 사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메세라와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을 또 D&D 파마텍을 주요 기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젯바운드의 등장이 또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 큰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네. D&D 파마텍 좀 주목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기존 비만 치료제 주 1회 제형에서 이제 넘어갈 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회 제형을 한 달 제형으로 바꾸면서 총 투약되는 용량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감소되고 지금 주사기 한 개당 단가가 10,00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연간 3억 개 정도가 주 1회 제형으로 쓰이는데 이게 1개월 제형으로 바뀌게 될 경우 주사기 개용 그 사용 개수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3억 개 곱하기 1만 원 하면 3조 원 정도거든요. 네. 1개월 제형으로 변경만 하더라도 일라이릴리가 1개월 제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주사기로 있는 주사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효익이 2조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남길 수 그러네요. 있는 기술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 전반해서 좀 훑어봤고 이제는 관세 쪽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예고로 업계도 지금 시장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미국 내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관세를 쉽게 올리진 못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되려 뭐 미중 갈등이 고조에 이르면은 되려 CDMO 업체들의 반사 수익도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그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파가 국내 바이오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애널리스트님의 시각이 궁금해요. 네, 미국은 지금 사실 약가가 가장 높은 국가에 또 속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국향 의약품이 현재 1년 동안 미국 환자 50만 명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올라왔던 생물보안법 이슈가 8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가졌던 이유는 결국에 중국에 생산되던 바이오 의약품들이 미국에서 납품이 중단될 경우 미국 국민들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정책도 사실상 저는 표면상의 액션이라고 보고 있고 또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게 장기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미국 이제 국민 보건에 또 직접적인 연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의 생산 단가를 올리는 일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기는 미국 정부도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가 단가 인상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 포인트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관세를 피하려고 하는 정책도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공장을 세움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이나 비용 상승이 결국은 약가의 인상을 이제 유도하기 이어지니까. 때문에 그것 또한 실현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을 향한 관세 부과, 뭐 그리고 약가 인상은 조금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 답을 해주셨을 때 학회 이야기를 쫙 해주셨잖아요. 네. 뭐 유럽 폐암학회를 시작으로 미국 암학회, 또 미국 임상종양학회 등 지금 2분기까지는 권위 있는 글로벌 학회에서 국내 기업들의 주요 파이프라인 소개가 어떻게 좀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앞서 첫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 20일이 좀 중요하고요. 네, 다음 주네 당장. 네, 다음 주 목요일이고 저희 유럽 그 폐암학회가 ELCC라고 하는데 네. 이 학회가 이제 초록이 3월 20일에 공개되는 것이고 3월 25일에는 또 AACR 학회에 대한 초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 암학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짜를 기점으로 사실 학회 시즌은 이미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사실 이런 학회할 때 초록 공개가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요건 좀 아픈 내용이긴 한데 네. 저희가 사실 학회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는 초록 공개 날짜에 대부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흐름을 보면 오히려 학회가 끝나는 날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세론이 나오는 이유가 네. 이제 학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었고 네. 지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유럽 폐암학회에서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고 있고 또 AACR에서는 현재 보로노이가 VRN 11번이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최초로 또 밝힐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개 기업을 좀 중요 기업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보로노이가 일단 다음 주로 시작하는 학회 일정에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 공개 날짜를 중심으로 학회가 끝나는 날은 또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늘 항상 변동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5월 30일에는 아스코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맞아요. 화학학회가 연속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2분기는 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전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유효한 기업들, 또 학회에서 발표를 앞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뭐 비만 치료제, 뭐 관세 이야기, 알테오젠 이야기 쫙 나눠봤는데 여전히 현 구간에서 우리도 공매도가 3월 말이면 재개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섹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섹터예요. 공매도 재개와 맞물려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위원님이 가장 현 구간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바이오 탑픽 종목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해요. 여전히 데뷔했을 때 이후부터 알테오젠은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데이터상 아직 임상 초기 결과긴 하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보여준 기업으로는 현재 지아이노베이션을 가장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과 알테오젠의 긍정적인 흐름 올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우리 엄민용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다음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